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. 헬로 이슈 토크.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. 지난달 말 부평구민의 수건이었던 제3부급단 이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. 이로써 여의도 절반에 이르는 면적이 부평구민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원도심 개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제3부급단 이전 어떻게 진행되고 또 부지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봅니다.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, 신은호 인천시 의원과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 자리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지난달 말입니다. 인천시와 국방부가 제3부급단 이전에 따른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는데요. 어떤 내용이었나요? 그 협약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.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그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제3부급단 이전 및 군용 철로 폐선 사업과 그다음에 간선 교통 축인 3부급단을 통과하는 장곡의 도로 개설에 대한 그 조기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하기로 협약했고요. 네. 사업 추진 방식은 국방 특별회계 기부대 양야 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했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부평 지역 주민들 최대 수건 사업인 캠프마켓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토양 정화에 대한 신속한 그 정화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 부평구 전체의 도시 균형 발전에 대한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협약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도시 균형 발전의 절대적 걸림돌이 된 군부대 배치가 부평 도심에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편안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만드는 것이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협약 내용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 3부급단 부지의 경우에는 지금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. 그동안 이 3부급단으로 인해서 부평구 개발이 상당히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좀 그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죠. 예, 그 말씀하신 대로 기무부대와 3부급단을 합치면 87만 2천여 대, 약 그 26만 평인데요. 굉장히 큰 면적이고 3부급단과 3km에 걸친 군용철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째는 상국 2동, 3동, 4동 원도심 활성화와 재개발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그 작용을 했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또한 그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인천교통을 동서로 연결하는 장고길이 설치로 인천 시민의 교통환경에 큰 악영이 있었고 셋째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군용철도 때문에 지역 간의 그 소통 단절과 보행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. 네. 그 지역의 발전에 이렇게 걸림돌이 됐던 부지인데 이 보급단 이전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?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곡동 그러니까 2동, 3동, 4동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그 점차적으로 오를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큰 개발 프로젝트가 일어나면 그 인근 지역에는 당연히 그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인근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. 재개발 사업에 그 탄력을 받아서 좀 더 그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군용철로 폐선으로 민간 분들의 그 소통과 보행권의 청신호가 켜졌고 폐선료를 활용한 그 도시재생 사업의 다양한 의견들도 도출될 거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로드맵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전을 좀 완료할 계획이세요? 국방부 국방개혁 2.0 계획에 보면 그 2023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이전을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기부 양녀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무적인 그런 그 이제 TF2임을 인천시와 국방부 그다음에 부평구 함께 이렇게 고민해서 TF2임을 만들고 금년 2019년 이제 2월달에 준비를 해서 3월달에 업체 선정을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사실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초적인 그 정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그 미군부대 이전과 장고객길 조기개통은 그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그 공약으로 오랫동안 써먹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
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이번 삼보급단 이전도 그 여러 가지 부처를 거쳐야 되고 네. 또 실제로 그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이천시에서 네.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. 해서 좀 더 확실하고 디테일한 계획 발표로 시민간에 좀 피로를 좀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큰 틀에서 진행이 돼야 될 텐데요. 그동안 땅이 좀 부족했잖아요, 부평구는. 그래서 앞으로 요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될까요? 우선적으로는 그 함남정맥 그 녹지축과 연결돼 있고 네. 향후 활용 방안을 두고 TF팀을 구성해서 용역이나 그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 그 결정되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민들이 원하는 건 문화공간, 뭐 체육시설, 노인복지시설, 청소년 수련장, 공원 등 예. 그 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고 시와 부평구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. 네. 수천억 대 이전 비용과 그 개발 비용 문제가 산적돼 있기 때문에 일부 공간을 상업적인 개발도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면적이 27만 평인 만큼 일부 부지를 상업적 시설로 활용해 인근 원도심 개발에 네. 그 새로운 활력을 줘서 부평구 세수 확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상업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예. 의원께서는 어떠세요? 어떤 방안으로 좀 개발을 할 수가 있을까요? 그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방개혁 2.0 내용에 지금 그 국방부 특별 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네. 이것은 그 중앙정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.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그 이 삼복단 이전에 대한 결정적인 그런 계기를 만든 부분이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와 또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그 국방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원내대표이신 홍영표 의원님이 중재를 해서 네. 이와 같은 부평의 원도심에 위치한 삼복단 이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대단히 평가할 만한 일이고 그에 따른 그 후속 조치로서의 그 디테일한 부분을 시민들과 정말 예.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활용 공간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규모가 9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절반 정도의 크기예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뭐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시설이나 뭐 이를테면 관공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유치 계획, 전략 이런 거 좀 고민해 보시겠죠.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. 지금 그 용역에 대한 그 기획을 사업 계획을 짜고 있고요. 네네. 3월에 이제 업체 선정을 해서 발주를 하면 그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 공청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말 이곳에 들어와야 될 우리 뭐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최소한의 면적의 개발 행위를 통해서 네.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.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민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의원님 개인의 또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? 이 부분에 대해서. 어쨌거나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그 군부대를 이전시키는데 들은 비용이 한 2,300억 정도 됩니다. 예. 이제 그 비용을 시에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와 국방부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 논의해서 이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요. 그 기부 양육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네.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부득이하게 이런 그 중앙정부 지원 예산이 되지 않으면 예. 결국은 그 부분적인 개발 행위를 통해서 인천 시민 헬스가 들어가지 않고 개발 행위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예, 이게 정말 막대한 부지인 만큼 많은 시설들이 들어설 텐데요. 반드시 들어서야 되는 시설은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그 우리 부평에는 그 어린이 직업 체험관이라든가 예. 내지는 그 노인복지 시설 또 청소년 수련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. 또 아시는 것처럼
그 인천 인구의 6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인천 네.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%의 토지에 6분의 1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집돼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네. 확 트인 공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남 정맥이라는 그 축을 갖고서 있는 또 그린벨트 지역에 같이 묶여 있는 지역이 네. 있다 보니까 그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또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공모할 필요도 있지 않나. 또 그 우리 부평에는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청년 그 보금자리, 네. 내지는 뭐 신혼 보금자리 이런 것들 정말 구나 시에서 저렴하게 부지는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네네. 건축 비용만 있으면 BTO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반값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. 네. 이 기회에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90만 그 예. 메다 제곱의 그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책들도 곳곳에 숨어 넣어도 뭐 충분히 그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? 그 양주 쪽이나 다른 쪽의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예. 거기에는 도심 속에 그 청년 아파트, 네. 반값 아파트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. 네네. 또 그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들 현재 군부대 이전 부지에 하는 좋은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네. 앞에서 잠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장고갯길 개통. 요게 또 좀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. 부지 활용에 따라서 도로 상황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장고갯길의 조기 개통도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. 저는 일단 조기 개통은 어렵다고 봅니다. 그 이유는 이전하는 군부대가 일신동에 먼저 네. 건설이 돼야 되고 그 건설이 끝나고 나야 도로 개설이 가능합니다. 네. 또 이전하는 게 전까지 군은 작전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계획 도로를 잘 보시면 군부대 시설물들이 많이 걸쳐 있어요. 예. 그 제일 큰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한남 정맥을 복원 사업을 뭐 네. 신은호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우리 시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녹지축을 가로질러서 이게 끊어버리는 것은 시대적 착오를 가져올 수 있고 향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녹지축의 단절로 그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그 녹지축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네. 일전에 저희가 그 이 방송에서 논의드렸던 그 터널 방식의 그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네. 다시 우리가 개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연도 보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또 도로도 개설하고 예. 그러면 물론 비용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터널 방식의 논의를 지금부터 좀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기 개통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예.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장고갯길 조기 개통. 예. 그 군부대를 그 이전 재배치 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보급단 이전에 대한 그 협약을 체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성과이고요.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 2023년까지 그 국방개혁 2.0 내용을 보면 그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기획돼 있고 네. 그 실무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그 지금 이전한 부지가 그 17사단 내로 네네. 이렇게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존에 있는 이제 그 군부대를 활용을 충분히 좀 하고 또 필요한 시설들은 추가로 이렇게 보강하는 내용으로 하면 그 기존의 삼복단이 위치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조기 개통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신원 의원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. 어떤 내용이냐면 그 지금 한남정맥을 끊고 나가는 그 녹지축을 결국엔 끊어내고서 도로가 지상 위로 개설이 돼야 되는데 결국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나 인천시에서 다른 방안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. 그 한남정맥을 끊는 것은 원천적으로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. 그 민선 6기 지방정부에서 그 한남정맥 관통도로를 개설할 때 강하게 반대했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부결시킨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인천의 대표적인 녹지축이 한남정맥입니다.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녹지축을 저희들이 훼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또 시민들의 그 허파같은 구실을 하는 한남정맥을 훼손하는 것은 저희들이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. 봐서 그런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유재용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
터널 방식의 어떤 도로 개설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장고객길 개통 방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이 지금 많은 그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좀 힘들었던 거는 그동안에 이제 대체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또 막대한 이전 비용, 이게 좀 문제로 거론이 됐었는데 이전 비용이 2,300억 정도라고 해요. 근데 이 막대한 비용을 인천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비용으로 따지면은요. 이게 하나는 볼 수 없고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예. 이전 비용과 개발 비용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먼저 이전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약 2,300억 정도가 필요할 네. 것 같고 또 개발 비용은 단순 공원과 체육, 문화시설 등을 포함하면 대략 제 추산으로 봤을 때는 1,5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. 이 둘을 다 합치면 한 4천억 정도가 그 소요가 될 텐데 그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네. 우리 부평 그 미군 기지 반환할 때도 시에서 연차적으로 그 해마다 그 기금을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네. 대금 납부를 했는데 이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라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.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이 막대한 비용 어떻게 좀 인천시에서는 좀 대책이 있을까요? 그 이제 그 기부 대양려 사업이라는 것은 네. 그 지금 국가 시설에 대한 것을 이전할 때 해당 기관이 이 필요한 시설을 사전에 이제 그 설치해주고 그 이전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그 시설물이나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. 사업입니다. 그래서 예, 예. 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소지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,300억 정도의 예산은 그 국방부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특히 이제 이와 관련된 지역 정치인들이 그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인천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정치를 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을 충분히 좀 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.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마다 지역 현안 문제로 대두돼서 이게 43년 된 그런 현안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 풀어낸 것은 어쨌거나 문재인 정부가 원도심의 균형 발전에 대한 그런 확실한 정책적 로드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풀어냈다고 보고요.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도 저는 충분히 그 협상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다 보니까 이 여기에 이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.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. 이게 적절하다고 보세요? 저는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한 것은 시민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렵고요. 네.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우리 유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 면적의 단위에서 개발 행위에 대한 것을 함께 시민들과 시민들 동의를 얻어가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중요한 그 부지나 시설을 돌려받으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그 돌려받는 의미에 대한 역행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민 의견이 절대 존중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업 진행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. 제가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요. 개발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일부 이게 그 27만 평이라는 그 많은 부지를 양연을 받기 때문에 또 합리적인 재원 조달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. 또 그 반공공성이죠. 예를 들어서 반값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휴부지들을 활용하지 않으면요. 우리 부평에는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. 이럴 때 그런 것들 집어넣고 또 그런 부지에 대한 공간들을 확보해 놓고 열어놓고 논의를 통해서 가는 게 맞지. 이 전체를 물론 공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미군 기지도 다 공원으로 이제 30%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공원으로 들어오고 또 27만 평 전체를 공원으로 쓰는 건 그 도시 균형 발전에 좀 한계성을 보이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계획적인 도시 계획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에 관한 전문가들과의 그 여러 가지 뭐 토론회라든가 이런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바닥과 강향을 좀 잡아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개발이 무조건 부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
일부 동의하고요. 전문 개발 방식이 아니라 네. 정말 집약적인 그 필요에 의한 그런 개발 방식에 대한 것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야 될 숙제다 저는 이렇게 네. 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 발생 문제가 분담이 정말 인천시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,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특별히거나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천시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유재용 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함께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단체, 기초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이 개발 전면적인 네. 이를테면 부정 시각이 아니라 예. 최소한 면적의 어떤 그런 형태의 고민은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우리가 이렇게 비용 고민을 왜 자꾸 해야 되냐면요. 네. 인천 방위사령부라고 송도에 있는 인방사라고 하는 것도 국방부하고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다. 다만 네. 처음에는 그 100원이 들어가고 예상을 했는데 이전하려고 그러니까 2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. 네. 이 비용 부담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그 MOU에서 끝났잖아요. 그렇죠. 이것처럼 지금도 2,30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실제로 그때 돼서는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하겠다는 거지 그때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도 그 재원 투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준비를 좀 해줘서 네. 이번에만큼은 반드시 이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이 개발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또 하나의 문제는 보급단이 17사단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기존의 일신동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인데 좀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. 먼저 그 정치적으로도 그 상당히 그 많이 피해를 봤던 지역입니다. 그 참고로 예를 들어서 그 신원 의원님도 그쪽 지역구였고 저도 또 지역구였고 이게 네. 갑과 을의 그 지역구가 변동될 때마다 그 일신동 지역은 이쪽에도 꼈다가 저쪽에도 꼈다 하는 그렇죠. 예. 그렇게 좀 그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이런 지역에 그 군부대가 들어온다는 소식들을 하고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온다는 소식하고는 완전히 좀 느끼는 강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. 이미 주민들은 뿔났고 늦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대규모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는 일신동 거기 북의 일동도 좀 포함이 되는데 주민들과 소통하고 차후 지원 계획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 네네.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번 그 발표는 구태 행정으로 그 선발표 후소통을 하는 건 상당히 정치적 계산이 많이 그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대규모 군부대 이전과 예비군 훈련장에 들어설 경우 이 지역의 가장 큰 그 문제 세 가지만 짚어보면요. 첫 번째는 부동산값 하락은 뭐 불보듯 뻔합니다. 네. 그쪽에 있는 아파트값 분명히 내려가겠죠. 또 한 번 들어온 군부대는요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. 이거 지금 그 보급단 이전하는데도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렸는데 네네. 지금 현재 인천에 있는 군부대들을 다 통합해서 이전하면 일신동 지역은 영구히 그 군부대 지역으로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또 두 번째는 예비군 훈련 저희도 받아봤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주차 전쟁이에요 거기. 또 출퇴근 시간 교통 문제로 교통 마비 지옥이에요. 세 번째로는 인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일신, 금마, 북의 초등학교 교육 환경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들어오는 만큼 일신동, 북해동 지역의 예비군 관련 예. 뭐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내지는 주차장 사업들을 해당 네. 그 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하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그동안 묶여있던 군사보호 지역이라든가 해제라든가 또 고도 제한이 거기는 8m로 묶여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어줘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좀 달래가면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네. 이미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오니 우리는 큰일 났다. 네. 이러면서 다들 걱정하시고 있어서 저희도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. 그 주민 반발에 대한 좀 공감이 되는데요. 이 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 인천시에서는 세우고 계신가요? 그 이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. 이게 이제 그 원래 그 인천 인근 수도권 그 예비군 훈련장이 3보급대로 통폐합되면서 단일 예비군 훈련장으로 만들기로 이제 네. 그 국방부에서 발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고 특히 부평 구민들이 그 집단 행동을 한 그런 사례인데 어쨌거나 그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 부평구 중심부에 있는 그 3보급단 이전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이전이 되면서 사실 통합예비군 훈련장이 폐지가 된다는 그런
그 원도심 중심의 전체 네. 부평구 주민들의 그 상당히 이익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네. 한편으로는 지금 그 일부 주민들이 이 예비군이 훈련장에 들어옴으로써 또 재배치됨으로써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전부 다 이제 그리 가는 것은 아니고요. 그 김포 예비군 훈련장 불로지구 지역인데 이게는 이제 김포하고 시계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. 그다음에 계양 부평 예비군 훈련 경인대학교 옆에 있는 네네네. 훈련장. 이것은 그 계양 과학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폐합됩니다. 여기가 이제 그 예비군 훈련장이 통합되면 한 500명 정도 규모의 예, 그 예. 예비군 훈련장으로 이제 만들어지고요. 다음에 남동구 이제 그 예비군 훈련장하고 주한 예비군 훈련장이 당초에 이제 삼보급대로 통합되기로 했는데 이게 17사단 부지의 그 인천 과학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되는데 요 인력이 한 800에서 900 네. 그 내외로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이제 그 예비군 훈련장이 생기면 총포에 의한 그 소금피라든가 이런 게 그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이제 일부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훈련 방식이 실내 사격으로 전부 전환이 돼서 그 총포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. 단 네. 아까도 이제 우리 유재영 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의 사전 공지하고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재배치에 대한 그 활용도 전체 부평 그 도시계획 내용을 보면 네. 어쨌거나 그 큰 영향을 미치고 활용 계획을 만드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 3부급단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과 기대 효과에 대해 짚어봤습니다.